19강 착빙과 항공기 운항입니다. 착빙이란 것은 얼음이 어는 것을 착빙이라고 그러죠. 영어 해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개요만 알면 되지 세부적으로 어떤 숫자나 뭐기까지는 뭐 외운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착빙, 영어로 아이싱. 항공기가 구름을 통과할 때 내우 속의 상승기류에 의하여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결빙 고도, 얼음이 오는 고도까지 상승했을 때 물은 과하게 냉각되고 과냉각되고 빙결 온도, 얼음이 오는 온도 이하의 상태에서 과냉각의 물방울, 수적, 물 숫자 쌀 적자에서 그 물방울 아니 쌀 적자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물수변의 적자 물방울입니다. 과냉각의 물방울. 과냉각이라는 것은 냉각이 어디 얼음이 얼어야 하는데 얼음이 온도보다 낮은데도 얼지 않고 물방울 물 형태로 있는 걸 보고 과냉각 물방울이라 합니다. 구름 입자가 항공기 날개나 동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얼음 피막이 생기는데 이를 착빙이라 한다. 항공기 어떤 날개나 몸체에 물방울이 붙어서 얼음은 얼은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착빙이라 한다 이겁니다. 착빙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먼저 날개의 어떤 형태가 바뀌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저항이 생기니까 여러가지 항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만큼 속도가 안 나겠죠. 그럼 양력도 적어지고 뭐 그런 양력이 적어진단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뭐라 그러죠. 어디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기 속도가 그냥 굉장히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얼음이 붙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냉각 수적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냉각 수적이라는 것은 냉각이 될 정도로 온도가 낮은데도 얼음이 얼 정도 낮은데도 얼지 않고 물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를 과냉각이란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기체에 붙으면 바로 얼음이 되는 거죠. 결빙 고도 이상에서는 맑은 착빙, 결빙이라는 것은 얼음이 어는 걸 말하죠. 이때는 맑은 착빙, 얼음이 굉장히 맑고 맑은 착빙은 뭐 0도에서 영하 10도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거친 착빙은 영하 뭐 0도에서 영하 20도에 생기고 뭐 그 숫자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생긴다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얼음의 형태를 우리가 뭐 미약하다, 약하다, 중이다, 뭐 심각하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착빙을 감지할 정도냐 미약하다 또는 얼음이 어떤 누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다 하면 약하다, 약한 착빙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축적률이 단시간에 바로 되니까 위험하다 해서 중 아니면 심각하다 할 때는 빨리빨리 얼음이 쌓이는 경우 그럴 때는 신속하게 뭐 비행기가 뭐 고도 변경한다 뭐 그런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빙이 뭔지 단어 어떤 뜻만 보면은 우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 참 쉽습니다. 클리어 아이싱 맑은 착빙입니다. 얼음이 아주 맑은 거 청빙이라고 청빙. 여기가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입니다. 이것은 물방울이 얼기도 전에 다음 물방울이 바로 붙어가지고 같이 얼어버립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얼음이 한 덩어리로 붙어버리는 경우를 우빙 또는 맑은 착빙, 청빙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항공기 날개가 거기 붙어버리면은 물방울이 계속 커지면서 붙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수빙이라는 건 뭐냐? 이 나무 숫자죠. 나무 모양. 라임 아이싱. 라임이라는 게 뭐예요? 설이죠. 설이 모양이 거친 착빙입니다. 맑은 착빙이 아니라 거칠게. 나무 모양 또는 서리 모양. 뭐 조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얼고 붙어서 또 얼고 붙어 얼고 하기 때문에 좀 조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국에는 부서지기 쉬운 형태. 우빙은 하나로 얼기 전에 또 붙고 또 붙고 해서 바로 같이 얼어버리니까 굉장히 맑고 큰 얼음이고 조빙은 언 다음에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하고 좀 조잡하게 어떤 거칠게 언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상태. 그리고 조빙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제빙 장치로 하면은 저 수빙 같은 경우는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착빙은 어떤 수적의 크기나 양이나 온도에 따라서 서로 틀릴 수가 있는데
신속하게 결빙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냐 아니면은 맑은 상태로 제가 계속 갖다 얼어붙느냐 해서 그런 거 있고, 또는 이것저것 섞여진 어떤 혼합 착빙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에서 맑은 착빙은 한 번에 계속 얼기에는 또 붙고 또 붙고 해서 크게 벌어버리니까 맑은 착빙은 무겁고 항공기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서 가장 위험한 형태죠. 맑은 착빙이 어떤 이런 수빙, 나무 형태, 어떤 라임, 거친 착빙은 맑은 착빙보다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착빙은 무조건 안 좋지만은, 혼빙이란 것은 이 두 가지 형태를 섞어진 형태, 맑은 착빙, 거친 착빙 결합 상태니까 울퉁불퉁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리 착빙이라는 게 서리, 플로스, 서리죠. 서리 결빙, 이것은 항공기가 어떤 빙점 이하, 어떤 얼음이 어는 점 이하 낮은 기온층에서부터 급수하게 고온 다소반층으로 비행할 때 나타난 것인데, 일반적으로 서리는 어떤 빙경 구조가 하얀 깃털 모양으로 나오고 뭐 이슬점 온도까지 냉각되고 뭐 0도 이하일 때 수증기를 만나면 바로 얼어버리는 형태, 서리 형태로 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서리 착빙이라고 합니다. 서리 형성은 이제 대개 우리가 맑고 안정된 대기 중에서 미풍이 있을 때 아니면은 바람이 거의 없을 때 생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리 내렸다고 하면 바람이 없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이런 서리도 마찬가지고 얼음은 물론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이제 외부 기온에서 냉각된 항공기가 구름이 없고 상대 습도가 높은 온난 지역으로 상승이나 하강할 때 항공기 운항 중에서 서리가 형성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아니어도 습기가 굉장히 습해도 항공기가 굉장히 차가운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그 차가운 항공기로 비행기의 표면에가 습도가 습게 묻으면은 서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한번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 네 가지로 뭐 구분을 해볼 수는 있다 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되게 미약하다 그 말은 착빙이 형성되기 전에 착빙을 감지할 정도다. 이런 거는 뭐 제빙 장치, 제빙이란 것은 얼음을 없애는 장치죠. 제빙 장치를 가동할 필요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다. 미약한 경우. 약한 경우는 1시간 이상 비행할 경우에 얼음이 쌓이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방빙 장치, 얼음이 얼지 않도록 열선을 켠다거나 아니면 무슨 약체를 뿌린다거나 제빙 장치를 가끔 자동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정도는 축적인 단시간에서 크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방빙, 제빙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고도 변경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강한 경우는 굉장히 강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방향이나 고도를 변경해야 한다. 이거 한번 읽어본 걸로 끝내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착빙과 흡입 착빙이 있는데, 어떤 착빙의 형성 조건으로서는 항공기가 비나 구름 속을 비행할 때 과냉각 물방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굉장히 차가운 물방울이 있으면은 비행기 어떤 금속 기체에 붙으면서 바로 얼음이 되거나 서리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표면 대기 온도가 0도씨 미만이야죠. 그게 따뜻해 버리면 그게 얼음도 녹아버릴 정도니까 그거 안 되고 0도씨 이하여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공기 외부 구조에 형성되는 어떤 구조 착빙 또는 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기압이나 피토 간에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흡입 착빙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착빙은 항공기 외부에 오는 거고, 흡입 착빙은 항공기 엔진으로 유입되는 흡입구 또는 기압에 생기는 거고, 피토간 착빙은 피토간에 생기는 착빙이고, 이렇게 형식으로 나눕니다. 여기도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착빙의 예측이라 할지 아니면 공기 온도는 고도가 상승하면서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온도가 0도가 되는 고도를 결빙 고도라고 한다 했죠. 얼음이 오는 고도. 근데 표준 온도 감률, 온도가 보통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내려가죠. 그걸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얼음이 올 것이다, 결빙 고도가 어디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흡입 착빙, 피토간 착빙 다 됐었고, 피토간이 얼어버리면은 그때는 뭐 속도계가 이제 부정화가 당연하죠. 피토간을 통해서 공기 압력으로 속도를 나타내는데 얼어버리면 속도계가 부정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착빙의 예측은
착빙 발생 가능성과 유형은 다음 기상 상태에 따라 일치합니다. 뭐냐? 언강수. 언강수란 것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온난전선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지표 부근에 어떤 0도 이하 차가운 대기층이 있고 그 위에는 좀 따뜻한 층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차가운 대기층 이렇게 막 중복으로 중첩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언강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상승기에 항공기 속도가 느리면 항공기 날개 상승 강도가 높으니까 올라가면서 높으니까 날개 아랫부분에가 직접 그 수증기가 닿아가지고 착빙이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도 마찬가지. 전선 부근에는 강한 어떤 연직운동, 수직운동으로 구름하고 강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얼음이 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나 한랭전선 하부 통과할 때는 착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역에서 마찬가지. 착빙은 다른 지역보다 산악지역이 더 심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은 풍상층에서 상승기류가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면서 단열 상승하면은 큰 물방울을 만들어주고 그럼 그것이 산 위에서 모자구름이 되든 뭐이 되든 될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서 산악지역 지나면서 뒤에서 이제 풍하층으로 가면서는 여러가지 바람도 불고 hö으리바람 같이 불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것들이 제빙장치 이것 제빙이라는 것은 얼음을 없애는 게 제빙이죠. 제거하는 거. 방빙이라는 것은 방지하는 거. 얼음이 얼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결빙 방지는 장치로도 하고 약품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끔 뉴스 사진을 보다 보면 사다리차 높이 타가지고 뭘 뿌리는 걸 볼 겁니다. 겨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방빙장치, 방빙이죠. 방빙. 어떤 얼지 말라고 약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얼어버린 것을 녹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리는 이륙 전에 제거해야 한다. 어떤 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했죠. 정상 이륙 속도에서 서리는 항공기의 이륙을 제외할 수 있다. 안 좋다. 가능하면 모든 정란은 비가 온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한다. 보고된 모든 결빙의 85%는 전선권 인접부에서 한행전선, 온난전선, 특히 한행전선 그런 인접부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우박이 뭐냐? 우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박입니다. 해일. 뇌우와 동반하는 악기상, 안 좋은 기상 중에서 우박은 요란기류만큼이나 항공기에 위험을 준다. 우박은 상당히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리면서 다 녹는데 밑에까지 내려올 거 있습니다. 과냉각된 물방울이 결빙고도에서 얼고 이 얼음 덩어리가 다른 물방울과 합쳐서 우박이 덩어리가 되고 때로는 거대한 얼음 공을 형성해서 단시간 내에 항공기 그 얼음 덩어리가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러죠. 그게 항공기에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뇌우는 반드시 우박을 동반한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정란운이나 그런 정란운이 크게 있으면 그 밑에서는 우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길을 피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착빙을 피하는 방법 중에 틀린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피하면 좋고 지상에서 제거해야 한다. 당연하죠. 만나면 극기관 조작을 피한다. 극기하게 조작이 될 일은 아니죠. 만나면 저속으로 상승한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속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항공기 저속으로 상승할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저속으로 상승하면은 날개 밑에가 착빙이 생깁니다. 고속으로 가버리면 그게 생길 틈을 안 주는데 저속으로 하면서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항공기의 구조적인 착빙은 뭐냐? 저군형 구름, 원음비, 높은 습도와 결빙 온도, 높은 습도와 저군형 구름. 결빙 온도가 제일 중요하죠. 얼음이 오는 온도에서 습도가 높으면 바로 착빙이 되겠죠. 가장 높은 항공기. 그 다음에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 이것은 여기서 답이 나오죠. 처음 물방울이 얼기 전에 다음 물방울이 또 붙어가지고 또 하나가 바로 돼가지고 아주 투명한 얼음. 뭐라 한다 했어요? 우빙이라 한다 했죠. 우빙.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답이 수빙으로 나왔는데 수빙이 아니고 우빙입니다. 답이 교재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개정판 낼 때 고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빙 현상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착빙 현상에서 틀린 것은 양력을 감소시킨다. 착빙하면 양력이 감소되죠, 당연히. 마찰을 일으켜서 항력을 증가해도 당연하죠. 마찰이 커지니까 항력이 커지고, 항공기 이륙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착빙 현상은 지표면의 기온이 추운 겨울철이 아니어도 결빙 온도 된 데까지 수증기 많은 데 올라가면 착빙이 된다 했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착빙이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항공기 양력 감소할 수 있고, 엔진 성능 감소되고, 계기 오작동, 뭐 피터가 막히면은 뭐 속도가 안 나온다 할지 오작동, 실속 속도 감소. 착빙이 되면 실속 속도가 올라가죠. 실속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데, 속도가 감소하면 저속으로 가도 안 떨어진다 그 말이니까 그거 아니죠. 착빙이 되면은 성능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실속 속도가 올라갑니다. 더 증가합니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6번 더 있나요? 문제가 계속 있네. 7번 앞에 문제 6번 안 풀었죠. 우박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 거대한 저군형 구름의 모루 모양 하단. 이것은 이 앞에서 나왔죠. 모루, 엔빌 클라우드라고 하고 모루 모양 어떤 구름 밑에서는 우박을 만날 수 있다고. 이건 뭐 앞에 이 단어에서 안 나왔지만 그 앞에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 2000피트 상공에서 공기 온도가 2도일 때 결빙 고도는 얼마냐? 이것은 뭐 계산할 수 있죠.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떨어지니까 결빙 고도는 0도죠. 그럼 2도가 0도가 되려면 2도만 올라가면 되죠. 그럼 2도는 얼마예요? 1000피트죠. 1000피트만 올라간다 해서 1000피트가 답이 아니라 2000피트 상공에서 2도니까 2000보다 1000피트 올라가니까 답은 3000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리가 형성되는 조건은 뭐냐? 지면의 온도가 이술점 온도 이하고 이술점 온도가 빙점 이하일 때.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서리가 비행의 위험 요소로 고려되는 이유는 뭐냐? 서리는 날개 상부로 흐르는 유연한 공기 흐름을 방해한다. 이제 그 답입니다. 왜냐하면 겉에 서리가 묻으면은 매끄러운 비행기 날개가 거칠어지니까 그러면 양력이 더 적어지겠죠. 10번 서리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이유는 방금 위에 있는 답하고 똑같습니다. 서리는 공기 흐름을 분리시켜가지고 양력을 감소시킵니다. 양력이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